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조수입니다. 경기 양주 덕정역과 군포, 금정역을 잇는 GTX 신호선이 안산, 상록수역에도 정차할 수 있다는 기사가 뜨자 인근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투자자들이 사려고 하는 아파트는 1988년 입주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천여채 규모의 역세권 대단지이다. 5구 타입 아파트가 3억 초중반대 실거래되었는데 투자 문의가 잇따르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며 온라인에도 매물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국토부의 GTX 내용을 확인한 결과 GTX 신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하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며 금정역, 수원역 사이 노선이 혼잡해 1일 통행량 중 일부를 금정역에서 안산선을 통해 상록수역으로 보내 회차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반영했지만 GTX 신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해서 사람을 태우고 내릴지는 확정된 바 없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상록수역에도 정차하겠다고 하면 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죠. 참고로 사업을 맡을 민간 사업자는 5, 6월 정도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록수역 앞에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되는 아파트들이 제법 있는데요. 월드, 태영, 에버그린, 우성 등 이쪽 세대수만 하더라도 8,000세대가량 됩니다. 이 중 투자자 사이에서 가장 인기는 입주 33년차 월드 아파트인데요. 최고층이 5층에 용적률이 128%로 투자자들이 보기엔 매우 매력적인 투자 매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구축은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하고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재건축 투자 매물을 고를 때 대지 면적이 어떻고 사업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재건축의 성공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역 분위기가 어떤지가 중요하고요.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 침체기인지 회복기인지 이런 시장 상황들요. 그리고 남들이 관심이 없는 시기가 저평가된 시점이기 때문에 입주 30년이 넘는 곳만 선정하는 것보다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곳인 27년, 28년 사이의 연식의 아파트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30년 연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여기서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매수 포인트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지가 좋은 구축이 가장 저평가되는 시기는 만 30년이 되지 않은 시기라 보고요. 광역시의 경우 A급지 입지에서 신축과 구축의 평당가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 동일급지 내 구축과 신축의 대지 가격은 서로 비슷한데 오직 건물의 노후도 때문에 평당가 괴리율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시기라면 A급지 구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이라 할지라도 신축과 평당가가 비슷한 곳도 있기도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학군의 메카 대구 수성구 범어사동인데요. 최고의 학군지에서 재건축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아파트를 올릴 땅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재건축 연한이 훌쩍 지난 아파트라면 현재의 낡은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이 대중들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기대 심리에 의한 미래의 가치가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형성되게 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의 모범 사례는 서울을 봐야 하고요. 하지만 백날 서울을 들여봐도 투자할 자금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저는 대구 수성구를 모범 사례로 철저한 분석을 해서 미래의 수성구 가치만큼 형성할 수 있는 광역시 A급지 구축을 매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A급지 출신자들은 정치, 언론, 행정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외적 작용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입니다. 해당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물론 용적률, 건폐율 상향이라는 부분도 봐야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미래의 일반 분양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입지적인 가치가 이미 높은 곳과 앞으로 높아질 곳, 이 점이 주된 관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요 광역시에서는 명문학군이라는 불변의 입지가 공고하게 다져져 있기도 합니다. 명문학군은 대한민국 교육의 특성상 소멸되기 아주 어려운 구조이며, 신흥학군이 생기더라도 그 지역에 부가적으로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지 명문학군이 그냥 소멸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권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무리 번화가라 하더라도 죽고 다시 생겨나는 것이 다반사라, 명문학군의 입지와 상권 입지의 영속성의 부분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작년 초부터 유튜브나 주위 지인들에게 이러한 명문학군 주위의 구축을
매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오르더라도 거품이지,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 과연 쉽게 팔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모두들 그냥 신축에 입성하려는 생각만 가득 차서 구축은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6.25 전쟁 이후 초토화된 대한민국의 각 도시들이 재건을 하기 시작했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으로 인해 지방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때 개발붐과 함께 들어선 아파트들이 이제 30년, 40년 차 아파트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6대 광역시 도심을 지도로 살펴보게 된다면 더 이상 도심 한복판에는 무언가를 허물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 이제는 지을 땅이 없습니다. 왜 서울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방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오래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올라간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는 그런 수요가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부동산을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래된 구축이 철거되고 신축이 올라갔을 때 그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누차 대구 수성구 범어 4동과 닮은 곳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제 영상들을 정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의대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대구 수성구 범어 4동 구축의 모습을 따라갈 다음 팔로워가 어디일지를 고민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